강남 길천신의 나홀로 원장실의 3탄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야. 뭐야, 3탄까지 나와? 2탄하고 그만, 반응 없으면 그만할 줄 알았는데. 나 대충 그럴 줄 알았어. 대충 오늘은 하지 말자고 얘기 나올 줄 알았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얘네들이 한두 번 하고 그만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깜짝 놀라실 거는, 저희가 기계를 사버렸어. 기계를 샀어. 빌려서 하다가 기계를 샀어. 왜냐면 좀 뽑으려면 저희가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도저히 이게 원장 4명이 만나기가 시간이 어려운 거예요. 100번은 해야 저 본전을 뽑을 걸. 100번은 그래서 기계를 117만 원 주고 사버렸습니다. 사가지고 쳐서. 기계를 어떻게 뽑아요? 광고도 안 하면서. 광고 이제 나중에 이제 또 나중에 한다니까. 실흥이든. 들어올 수 있으니까, 해봐야 되겠죠. 어쨌든 저도 저희가 특별히 바라는 거 있습니까? 그냥 치과계의 어떤 누군가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우리를 빌어서라도 하게 하는 통로를 만들자, 이런 취지로 시작한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보면 되겠습니다. 김철수 원장님 저를 끝까지 모른다고 하셨지만, 저는 또 지가 유명한 줄 알아가지고, 나는 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는 알고 있겠지만, 나는 이 사람들한테 너무 모른다. 그래서 이제. 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되게 신기하더라.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봤더니, 이제 김철수 씨는 어떤 사람인가 알아봤더니 전 집행부에서 김철수 씨 빼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오히려 김철수 씨 지지자마저도 진짜로 왜 저 집행부에 가 있었냐고 얘기할 만큼 소속돼 있는 사람들은 아니든 진짜 브레인 처음에 제가 오른팔이었다고 얘기했더니 본인이 브레인이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진짜로 남이 다 오로지 진짜 브레인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분들을 잘 알아야 되겠다 해서 제가 책을 샀어요. 이상한 나라의 치과라고, 김철수 원장님 사인회 하신 것도 제가 이렇게 신문으로 이제 봤어요. 딱 어차피 건축신문에밖에 안 나온 거죠. 그래서 다른 데서는 못 봤어요. 어쨌든. 아니야, 그러니까 이 책이 아니야. 내가 한 권 더 썼어. 이 책 말고. 잘못 산 거예요, 그럼? 그렇지. 이 책 말고 다른 거는 딴 걸로 한 거예요? 여기는 김철신 원장님이 하나 쓰고, 저도 하나 쓰고, 그리고 조금 들어갔고. 내가 몰랐구나. 내가 쓴 책은 주사보다 무서운 영리병원 이야기라고 해가지고 그게 잘못 샀구나. 그게 되게 보면 치과 신문뿐만 아니라 그렇게 막 이렇게 인터뷰가 많이 들어오더라고. 요새 또 의료민영화 문제에 대해 갖고 막 난리가 됐잖아. 그러니까 막 신문 기자들이 막 프레시아, 오마이뉴스 찾아보니까 막 김철신 치면 막 그 책이 나오는 거야. 근데 잘못 샀어, 이게. 이상한 나라의 치과도 아직 다 못 읽었는데 그럼 그거 또 읽어야 되는 거야? 그 책을 샀어요. 이거는 공동이고 그건 나 혼자 쓴 거라서 그게 짭짤한데. 왜냐면 딱 땡겼던 게 먼저 이걸 본 거예요. 김철신 그 단독 저자인 줄 알았더니 여기 제가 지금 우리 같이 하는 분이 다 있네, 여기. 그래도 저는 이제 딱 샀죠, 여기 전향호도 딱 저기 있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책도 좋아요. 이 책도 굉장히 좋은데 이 책만큼 좋은 게 제가 이제 혼자 썼던 주사보다 무서운 영리병원 이야기. 이거는 보면 일반 시민들이 되게 좋아요. 영리병원이다 뭐다 의료민영하다 되게 시끄럽잖아요. 네. 그럼 지네들끼리만 아는 걸로 막 심각한 표정으로 막 얘기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단 말이야. 그런데 그거를 굉장히 쉽게 풀어 쓴 거야. 어떻게 쉽게 풀어 썼냐면 치과계에서 정말 개망나니 같은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생생한 사례들을 막 이렇게 정보를 했잖아. 근데 이게 동떨어진 일부의 일탈이 아니라 이게 정말 의료민영화나 영리병원이나 이런 거 어떤 관계가 있을까 싶은데 그거를 정말 너무나도 쉽게 얘기를 해준 거야. 원래 글이라는 게 어렵게 쓰는 것보다 쉽게 쓰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쉽게 쓰면 내용이 얻기 마련이고 내용을 채우다 보면 어렵기 마련인데 이거는 쉬우면서도 내용이 되게 알찬 거야. 난리가 났어.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쉽게 글을 쓰는 거야. 이렇게 어려운 일을 쉽게 쓸 수는 있다. 말씀하시는 거하고 글하고는 좀 다르신가 보네요. 역시 개그맨이라. 그래서 그 책이 나가고 나서 요새 또 반응이 좋아. 요새 또 의료민영화 하니까 또 우리 누님이 막 밀어붙이시잖아요. 의료민영화 밀어붙이니까 그 반발로 해가지고 오마이뉴스하고 프레시안하고 계속 시리즈로 그게 났더라고. 근데 요새 이렇게 클릭수가 별로 안 되더라고. 그 신문들도. 근데 요즘도 팔리고 있어요? 꾸준히 팔린다니까. 그게 내 책이 사회과학 분야에서 108위를 했어요. 108위를. 근데 108위가 우승한 것 같지만 109위에 누가 있었냐면 시오노 나나미가 있었어. 시오노 나나미. 그 로마인 이야기에 로마인이 다 죽었나? 로마인 말고 이제 십자군 가가지고
그쪽 얘기인데 그게 요새 또 한물 갔잖아. 그래가지고 안 팔려. 근데 그래도 이름이 시오노 나나미인데 시오노 나나미보다 앞에 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굉장히 쉽고 재밌는 거야. 쉽고 재밌는데 읽고 나면 영리병원 이게 문제구나. 와닿는 거지. 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이제 대놓고 광고를 한번 해주세요. 출판사랑 뭐 가격이나 뭐 이런 거 어디 광고 너무 많이 했어요. 이미 받을 거 다 받았고 이제 뭐 해도 뭐 나한테 떨어지는 게 없기 때문에 뭐 살람 사고. 그러면 영리서적이었군요. 좋은 뜻을 가진 영리서적. 이런 이제 나한테 떨어진 거 웬만큼 챙길 건 챙긴 것 같으니까 더 이상 뭐 사든가 말든가. 사든가 말든가. 그런데 내용은 괜찮아요. 정확히 제목은 주사보다 무서운 영리병원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내가 그 쓰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대기실에서 출판사 글통이라는 데서 나온 건데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유명한 데가 이렇게 마케팅을 못해 출판사에서 자기네들도 깜짝 놀란 거야. 책을 이렇게 많이 팔 생각이었어요. 막 이러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 대기실에서 환자분들이 앉아서 이렇게 보면 요새 영리병원 얘기 많은데 이 치과는 괜찮은가 이렇게 보면 와 땡땡 치과 같은 데가 진짜 나쁜 놈들이었구나. 그리고 이런 게 진짜 영리병원이나 뭔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요런 애들이 판을 치겠구나 하는 거를 굉장히 잘 설명한 거야. 거기에 보면 제도적인 문제, 영리병원의 역사, 미국의 사례 이런 거 완전히 해박한 거지. 그 부분에서 최고 전문가인 진짜 거야. 그런 목적으로 쓰셨다면 제가 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는 근데 영삼 선생 같은 분도 사면 되게 재밌을 거야. 아니 대기실에 환자가 없어. 대기실에서 환자가 보면 좋다고 그러는데 대기실에 환자가 없어 지금. 대부분이 보면 직원이 쉬면서 보고 우리 원장놈 잘하고 있나 하고서 직원이 봐. 큰일입니다. 지금 대기실에 환자가 없어가지고 대기실에 뭘 비치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그냥 대기실 없애고 바로 그냥 인사하면서 진료실로 들어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일부러 대기를 좀 시키지. 기다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환자가 너무 없어 보이면 환자 입장에서 또 원래 식당도 그렇잖아요. 딱 갔는데 유명하다고 해서 갔는데 점심시간인데 아무도 없어. 그러면 이제 제가 그 후배들한테 성공개원의 첫째 조건은 병원의 환자는 바통터치. 젊은 의사들한테 가장 불만은 환자들은 저 사람이 많이 해봤을까? 잘할까? 이게 제일 걱정되거든. 근데 환자가 많은 것보다 그걸 더 진실되게 말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규 개원한 애들한테는 너네는 환자는 바통터치다. 그리고 실제로 아세요? 미국계 이런 그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데 있죠. 아예 매뉴얼이 좌석 비운다는 핑계로.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원래는 식당에 대기실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패밀리 레스토랑 보면 대부분 데스크 앞에 다 대기실 있죠. 무조건 대기실에는 사람이 있고 치운다는 조건 하에. 그래서 제가 그거 세미나 옛날에 그 성공개원 세미나 준비하려고 대기실에 대기하고 식당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 그 패밀리 레스토랑에 대기실에 사람이 대기하고 있지만 빈 테이블이 얼마나 많은가를 제가 팍팍팍팍 순식간에 찍어가지고 그걸 세미나 자료로 쓴 적도 있어요. 실제로 지금 저 사람들 들여보낼 수 있지만 들여보내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이 패밀리 레스토랑의 자존심이. 진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치과에 와서도 안에서 뭔가 열심히 진료하고 있으면 누군가가 치료받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원했을 때 딱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환자가 거의 없잖아요. 처음에 개원했을 때 4명, 5명인데 한 사람을 진료하는데 다음 사람 올 때까지 진료하겠다. 그래서 스케일링을 하고 직접 하고 설명을 하는 거야. TBI를 하는 거야. TBI 하고 상담을 하는데 1시간이 지났어. 안 와. TBI 한 번 더 하고 꼼꼼하게 내가 직접 닦아줬어. 그럼요. 구석구석 뭐 와다나베 메소드 뭐 이런 거 하고 막 닦아줬어. 1시간 반이 지났어. 안 와. 그래서 환자한테 하나하나 C1, C2 다 설명해주면서 이건 이렇고 재료의 역사에 대해서도 쫙 설명했어. 안 와. 2시간이 다 됐어. 2시간이 넘어도 안 와. 환자가 저 이제 가면 안 될까요? 네. 진짜 그게 내 생각했을 때 좀 그런 게 근데 진짜 후배들이 이 얘기를 진짜 명심해야 돼. 이게 필수야 필수. 저는 사랑니 뽑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사랑니를 많이 뽑았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10년 전에는 누가 사랑니 뽑는 거 돈 안 됐으니까 아무도 안 했잖아요, 솔직히. 그 당시에 이제 젊고 전에도 시골에서 올라온 놈이 강남에서 병원 하니까 이거 겁도 나고 이거 닥치지 않고 그냥 다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바통 터치를 해야잖아요. 왜냐면 젊어 보이니까 또 어쨌든 손님이 많아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 마취하고 다음 환자 올 때까지 기다려? 마취가 충분히 될 때까지. 이거는 아니야. 하면서 이거는 설명을 해야지. 아니. 마취 깨면 어떻게 마취 깨면. 아니. 그 기다린다는 게 그렇다고 2시간은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분, 20분이든 저는 왜냐면 지금도 마취하고 바로 발치를 해요. 왜냐면 사랑니를 워낙 많이 뽑기 때문에 100개를 막 이렇게 뽑고 막 이렇게 하루에? 아니 하루는 아니죠. 하루에 기록이 27개. 정말? 네. 그렇게 하고 어쨌든 다음 환자 접수하고 그때 발치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빨리 해서 그리고 이제 그 어쨌든 그 병원에 환자가 있긴 있어야 돼. 있긴 있어. 오히려 농담으로 환자가 한 명도 없으면 직원이 3명이면 한 명은 사복으로 갈아입혀서 체어에 눕히고 TPI 연습이라도 하자. 아니 맞아. 그건 맞아요. 그게 뭐 굳이 그게 거짓말 아니잖아요. 놀면서 이렇게 보면서 그냥 뭐 인터넷 하면서 아이고 하고 있을 게 아니라 한 사람 보면서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환자하고. 환자가 이제 2시간 받고 가면 친구를 데리고 온다. 그래서 여긴 스캐닝 2시간 해준다고. 그럼 그 사람한테 30분 해줄 수가 없어. 어쨌든 뭐 이제 우리가 3탄이니까 지난 1탄, 2탄 어떻게 누적 조회수가 어떻게 되나요? 한 1탄은 지금 1000건은 넘었죠, 그래도. 1000건 누적 양쪽 다 합치면 그렇죠. 양쪽 1000건 넘었고 지금 2탄은 지금 1000건 향해 가고 있고 1000건 향해 가고 있고 이렇게 또 듣는 사람이 훨씬 많다고 해요. 이게 이제 이게 혼자 듣기보다 하나 다운받아서 한 여러 명이 같이 듣는다고. 또 그렇게 위안을 또. 어쨌든 생각보다 또 들었다고. 왜냐면 저도, 그 대학 졸업하고 한 10년을 연락 안 하고 있던 2년 후배 여자 원장님이 뜬금없이 연락이 왔어요. 오빠, 들었어. 이렇게. 우연히 들었다. 그렇게 해서, 희영아, 오빠가 얘기했다. 고맙고, 이렇게 뜬금없이 이렇게 또 들었다고 연락 주신, 은하 누나, 고맙고, 나도 이렇게. 곳곳에서 이렇게 아름아름으로 듣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치생사 선생님들도 꽤 많이 듣는 것 같더라고요. 덴포토는 이렇게 내가 올린 적이 있나? 어쨌든 간에 올려져 있었는데, 개무시 당하는 분위기였어요, 참고로. 개무시 나오고. 덴포토에서 이렇게 화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덴포토를 까고 싶을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은 없죠. 덴포토를. 중요한 거는 제가 분명히 김철신, 김영삼이 녹음을 해서 제목에 올렸는데 전혀 반응이 없었다는 거죠. 비호감. 김철신, 김영삼이라고 했는데도. 전혀. 제목에 넣는데. 우선은 욕이라도 할 만한데. 욕할 만한데. 우리는 지금은요, 욕해도 되거든요. 제가 평소에 욕하면 짜증내지만 지금은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욕하셔도 돼요. 무풀이 제일 힘들잖아요. 원래 그렇죠. 정치를 하는 건 아니지만 방송이나 정치는 부고 빼고는 다 나와야 되거든. 그렇죠. 부고 빼고는 뭐. 자기 죽었다는 신문 기사 말고는 다 나와도 된다고. 다 나오고. 그러다 뭐 이게 또 이상한 걸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김영삼 원장 같은 경우에 그런 거 빼고. 사실 저도 이제 뭐 방송할 때 A급 연예인하고 사귄 그런 이야기들이 또 가끔 나올까봐 걱정도 많이. 그 얘기는 좀 있다가. 한 번도 그때 제가 처신을 잘했기 때문에 이제 왜냐면 지금 이제 A급 연예인도 워낙 A급이니까 특 A급이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아무도 안 믿으니까 재미없다, 그죠? 그 음방신기권에 대해서 또 은근히 여러 사람들이 아마 10년 전에 알았더라면 원장님을 때렸을지도 몰라요. 이런 얘기들도. 왜냐면 그때는 자기가 중학생이어서 오빠들 팬이었는데 어떻게 오빠들한테 그럴 수 있냐 이런 이야기도 또 하고. 근데 지금은 또 이제 동방신기도 한 10년 됐잖아요. 데뷔 한 10년 넘었나 걔들도.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별로 다 잊혀지진 않지만. 예. 아직도 하루 짱짱해요. 짱짱해요. 그죠? 예. 그래서 뭐 매장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어쨌든 동방신기 욕을 좀 세게 까면 그리고 그 팬클럽 홈페이지에 그걸 살짝 링크 걸어놓으면 조회수 자체는 좀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치과는 이제 힘들게요. 치과 홈페이지 문 내리고 전화 닫고 팩스 닫고 해야지 이제 건강보험 세미나 할 때마다 뭐 소녀 팬들이 몰려다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한 10만 명 팬이 있을 텐데 한 대씩만 맞아도 몇 년을 맞아야 되죠? 그렇죠. 참. 그래도 좀 그렇게라도 관심을 좀 끌고 싶긴 한데, 그렇게 하면 또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김영삼, 치과 팟캐스트에서 동방신기 욕해, 그것이 동방신기 팬들한테 알려져 치과 문 닫아. 그게 치과 기사에 나오는 거죠. 그거를 보도자료를 돌리는 거야, 보도자료를. 그래서. 치과 문 닫는 것까지 불사하겠다. 야, 이건 대단한가 본데? 아니, 그거는 저는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어요. 공동 개원하고 있기 때문에 문 닫지는 않고, 이제, 추출되는 소녀 10만 팬들이, 동방신기 팬들이, 10만 팬들이 김영삼을 응징하겠다고 치과로 몰려와 접수해.
사랑니 뽑아봐. 10만 명 뽑아봐. 접수에 사랑니 발치, 연율의 스케일링 받아. 이렇게. 10만 명이 접수해. 스케일링과 사랑니 발치. 동방식이 10년 전 여고생 팬, 지금 20세 넘어 스케일링 가능해. 김영삼 원장 발치하려면 20년 걸려. 막 이렇게. 그렇죠. 이거에 재미 본 김영삼 원장, 이제 송대관, 태진아 건드려 75세상 노인 팬들. 그래요. 듣고서 뭐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도 있어요. 실제로 내가 이제 나한테 들은 사람들 중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 재밌는 얘기도 좋은데, 나 홀로 원장이고, 그냥 원장들의 이야기니까, 이렇게 뭐 협회 얘기나 뭐 이런 얘기도 좋지만, 그냥 구석에서 혼자 하다 보니까 혼자 해결하기 힘들고 열받는 일들이 많은데 그런 얘기도 좀 긁어줬으면 좋겠다. 특히나 이제 그런 얘기 많은 게 뭐 재료상이나 아니면 업체나 뭐 이런 거에서 부당하게 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치과 의사들 같은 경우 그냥 조그만 데서 있다 보면 환자들한테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막 하는데 자기가 막상 이제 또 컴플레인을 하거나 막 이렇게 하려면 개무시 당하는 경우도 많고 업체나 이런 쪽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얘기도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얘기를 좀 하면 치과 의사라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사람들이 사실 좀 치과 의사로서 좀 미안하기도 해요. 솔직히 조금 이상한 사람들도 많고 기공사들, 업체 사람들, 물론 거기서 피해보고 무시당한 이제 원장님들도 계시지만 그건 진짜 극소수고 대금 띄어먹고 막 또 며칠 줄 테니까 막 반띵해 뭐 이런 사람들이 사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역시 이거 팟캐스트 듣는 분들은 요즘 이제 그 상생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대기업은 예금을 안 받아준다면서요? 은행에서. 예금이 너무 많으니까 도대체 받아봤자 쓸 데도 없으니까 예금을 안 받는데 그런데 서민들은 예금커녕 지금 돈 쓸 돈 하나도 없는 거죠. 그게 사실은 어찌 보면 치과 의사들이 지금 대기업들 욕하고 하지만 정반대로 사실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 업자들이나 사람들 경사들이 봤을 때는 그래도 치과 의사가 또 갑이고 그렇죠. 대기업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항상 이제 뭐 슈퍼갑들이 있겠지만 내가 실제 뭐 손님은 왕이니까 마음대로 하지만 또 오면 내가 또 이제 그 왕을 모셔야 될 수도 있고 내가 갑이었다가 내가 을이었다. 보통 서민이나 보통 치과의사도 마찬가지죠. 어떤 때는 갑이 됐다, 어떤 때는 을이 됐다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제 우리 팟캐스트 같은 데서 네네. 그러는 이제 굉장히 억울한 사연이 있다 그러면 네. 그 사연도 한번 들어보고 네네. 그래서 이제 부르는 거지. 그렇죠. 그 사람에 대해서 직접 초대도 해가지고 나와서 얘기해봐라 네네. 하는데 일방적으로 들을 수는 없잖아. 그렇죠. 사람이라는 게 또 일방적으로 자기 합리화가 되게 심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또 이제 상대편 얘기도 듣는 거야. 대상에 대해서 초대를 하는 거지. 와서 들으면 그럼 최소한 조회수는 2개는 나오겠지. 그리고 그 듣고서 판단을 해주는 거지. 우리가 뭐 고발권이 있거나 수사권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근데 얘기를 해주는 거지. 이제 치과 기공사들이나 이제 재료상들도 이제 치과 의사들이 또 고압적이다, 너무 권위적이다, 이렇게 또 너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우리도 그렇게 또 전화로 재료상들이나 기공사들 또 성질 내고 또 돌아서 환자들한테 또 막 또 20살 어린 애들한테 또 죄송하다, 미안하다, 또 여셔오시라 하고 그렇죠. 또 그렇게 해요. 또 그것도 그렇게 있고. 그 바닥에 차라리, 그렇죠. 그 치과계도 좀 대기업들이 있잖아요. 좀 대기업은 아니고 대기업 흉내내는 그런 회사들은 또 이제 막 실제 몇 억은 아니고 이제 몇 천만 원짜리 팔아놓고 그냥 나 몰라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부당하게 막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또 인테리어나 뭐 이런 거에서 이제 뭐 사기치는 인테리어 업자도 있고 인테리어 업자한테 돈 안 주는 치과 회사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지. 난 이런 일을 당했다. 결국은 사실 모든 게 신뢰인 것 같아. 사실 인테리어도 후배들한테도 개원한 후배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네가 인테리어를 시작하기 전에는 갑이야. 계약서 쓰기 전에는 갑이지만 시작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을이고 내가 봤던 그거 타일이 이게 아니었고 지금 벽지가 이게 아니고 지금 마음에 안 들어서 장을 좀 변하고 그럴 때마다 돈이 쑥쑥쑥 올라가고 처음 받았던 견적서 사실 아무 의미 없는 거고 결국 내가 마음에 드는 데까지 변하는 것이 다 돈이 되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신뢰 그죠? 그래서 또 너무 깎으려고 하지 신뢰를 근데 이제 계속 얘기하고 싶은 게 신뢰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공동체니까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겠다 이해가 갈 수 있는데 이게 공동체가 어느 정도 신뢰할 선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가끔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생각을 한 게 그 한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이 와서 해명도 하고 이런 걸 말하는 거지. 제작자가 우리가 우리 진행자들이 이렇게 누구 물어봐라 그럼 물어온다며. 그러니까 제작자가 김태현 요구했고 지금 제가 김태희는 뭐 거의 뭐 됐다면 김태희 동생까지 동생하고 해서 가족들이 결혼하면 김태희랑 김태희 남편이랑 김태희 동생이랑 같이 나오기로 했다면서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김태희 동생이 이완이라고 하는데 맞아. 왜 성이 틀리죠? 왜 안 나오지 근데? 왜 성이 틀려요? 군대 갔나? 그 군대를 갔는데 잠깐 또 점포로 빠지고 아니 사실은 예명인 거 알아요. 예명인 거 알고. 그게 아니고 그 이완은 왜 안 나오지 진짜? 군대 간 얘기 전에 요즘 뭐 아니 근데 김태임이 좋아지는데 근데- 김태임 좀 불러요.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게 그 아직 지금 방송 잘 모르시나 본데요. 방송이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본인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끔 보면 어떤 분들이 어떤 연예인한테 요즘 방송 안 나오세요. 나도 하고 싶어. 그게 이제 잘 모르는 거죠. 그거랑 같은 건 이제 뭐지 유럽 리그에 나가 있는 애들 있잖아요. 뭐 구자철한테 요새 왜 축구 안 나와? 뛰고 싶지 자기도. 대체 감독이 안 치니까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뛰고 싶지. 예. 지동원한테 요새 축구 왜 안 뛰어? 그러는 거지. 제가 또 어쨌든 그 팟캐스트 하는 중에 연예인들 또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듣는 얘기니까 또 재밌다고 해가지고 또 필바닥 하나 얘기하면 얘기 나온 김에 그 이제 그 조세호 양배추라고 하죠. 조세호 남창희 얘네들하고 제가 좀 친했었죠. 이제 지금 이제 근데 이제 남창희가 그 연애사병을 가고 싶은 거예요. 연애사병을. 근데 그 급이 B급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솔직히 안 되는 걸 알잖아요. 근데 연애사병을 가야 되는데 이게 직면 뭐 그냥 이름 대서는 안 돼. 그래서 이제 그 오디션 같은 걸 또 보는 거예요. 또 그것도 A급도 어쨌든 형식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하든 뭐 노래한 거 하든 뭐 하든. 그런데 이제 남창이가 이제 막 여러 가지 막 재밌는 거 많이 꽁트도 짜가지고 했어요. 그래도 결정적으로 남창이가 연애사병이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뭔지 아세요? 다 꽁트하고 재밌었어. 마지막에 저를 연애사병으로 빼내주시면 제가 김태희 동생 이완이랑 엄청 친하거든요. 김태희 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김태희 뭐? 저 연애사병으로 뽑아주시면 김태희 이거는 확인 불가다. 이거를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확인 불가다.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얘기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가 연애사병이 됐다. 왜냐면 결국은 능설이 있다. 는설이 있다고 남창이가 얘기한 거니까 뭐 그건 남창이 책임인 거지. 남창이가 그 아니라고 그러면 아니라고 하면 제가 그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물론 남창이를 끼가 있다고 봤을 수도 있겠지만 진짜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 맞아. 혹시 남창이를 보면 진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아니 차라리 B는 불가능해도 남창이는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 왜냐면 남창이 그렇죠. 인상을 아니 보면 그리고 가능하겠다. 그리고 김태희를 향한 그 저의 그 열렬한 섭외 열망 뭐 이루어질 수 없겠지만 꿈이라도 꿀 수 있는 그 희망 그런 거기 때문에 혹시 김태희 씨가 듣더라도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지금 3탄이니까 한 뭐 360탄 정도. 그러니까 그때쯤 돼서 김태희가 70 정도, 60 정도 먹어서 고위원 때, 김태희 고위원 때. 그래서 이제 아무도 불러주지 않을 때 그때는 한 번 정도 나와서. 그때도 안 될 거. 그런가요? 제가 또 B 씨하고는 또 개인적으로 조금은 이제 안면이 좀 있는데. 조금이 얼마 조금. 근데 이제 그 환자 얼마 조금. B 씨가 이제 와가지고 저희 병원에서 아주 재미난 일화가 있어요. 저 안고 B 안고 진료 얘기 아니니까 이건 개인정보 아니죠. B 안고 저 안고 B 아버님 그다음에 이제 매니저 앉았어요. 넷이 이제 녹차 마시면서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렇게 그 원장실 겸 응접실에 그때는 있었어요. 이제 그렇게 했어서 이제 치료한다고 이제 같이 나갔죠. 갔다 와서 보니까 녹차 4잔이 없어요. 녹차도 없고 잔도 없고 보니까 데스크 직원이 자기가 다 마셨대요. 왜냐면 어떤 게 비 건지 몰라서. 왜냐면 잘 나갔었다니까. 말이야? 네. 그 정도로 그 당시 비가 최고였죠. 자기 직원을 비하하는. 아니죠. 팬이라면 여직원들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럼요. 그렇죠. 입장을 바꿔놓고 그러니까. 김태희가 와서 마셨다. 근데 김태희 잔이 뭔지 모르겠다. 그럼 마실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거 다 마시지. 저희 그럼 4개 챙겨갔어요. 달라고. 그럼 멀쩡하게 버릴 건데 저걸 가져가겠다는데 뭐라고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걸 제가 저도 깜짝 이렇게까지 인기가 있나? 왜냐면 우리 사실 치과 의사들 사실 연예인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까지 인기 있나는데 그만큼 인기 있었던 거 저도 달리 보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뭐 연예인 중에 시간을 알려주는 그런 그 연예인이 있잖아요. 그룹 이름이 시간인 그 뭐
뭐 1시도 있고 2시도 있고 3시도 있고 뭐 오전이기도 하고 오후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그룹에가 이제 치료를 받는데 직원 중에 너무 팬인 거야. 너무 팬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이 진료받고 원장님이 저를 해고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유공포를 집에 가져가겠다고. 유공포 정도? 유공포 정도? 그래서 혹시 이제 해고하셨죠? 아니 근데 그게 이제 남자들은 모르는데 여자들은 진짜로 막 그거 있잖아요. 그 연예인들이 진짜 연예인들이 잘 나가다가 이렇게 뭐 버린 담배꽁초를 주웠다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뭐 껌을 먹고 종이를 버렸더니 그거를 갖고 가서 펴서 이렇게 코팅해서 쓴다는 사람도 있고 그 남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그 여자들이 팬으로서 남자들을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직원 이기 이전에 본인도 의료인으로서 그거 이기 이전에 팬이 너무 강한 거죠. 치과의사 4명 모이니까 치과의사들이 별로 그냥 공부만 해가지고 별로 이게 연예인들 관심이 없으니까 이게 재미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죠? 사실 누군지도 모르죠. 연예인들 얘기해봤자 사실. 뭐 우리 무시하는 거야. 그렇죠. 아니 왜냐면 저도 여기 보고 다 알아. 개콘 다 봤어. 김영삼 나올 때 다 봤어. 그래요? 재미없어. 저 쟤는 꽂았다 누가 이런 얘기 많이 나왔어. 근데 저도 재미없어 전화 온 건 안 봤어요. 근데 솔직히 저도 가끔 연예인들 이렇게 오고 그러면 저기에요. 우리 직원들이 원장님 연예인들 중에서 사진 안 찍어주는 애들 있잖아요. 그럼 저희는 딱 합니다. 돈 다 내고 사진 안 찍어주는 사람들 많아요. 왜냐면 연예인들 중에서도 그러고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돈 다 내고 사진 안 찍어주는 그런 연예인이거든요. 예, 잘 알고 계십시오. 혹시라도 제 사진이 필요해서 뭘 제공하겠다 이런 거 절대 받지 않습니다. 재밌겠어. 재밌겠어 나온 거 중에. 어쨌든 제가 자해를 해야만 재밌어하세요. 근데 이제 그런 연예인들이 있는데 연예인들 중에서 이제 또 흔쾌하게 또 왜냐면 또 이렇게 하는 사람 성격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 뭐 돈 내고도 사진 다 찍어주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이제 저런 분들이 원장님 사진 찍으세요. 저는 사실 누군지도 몰라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도 찍으라 할 때 찍어요. 내가 나중에 누군지 설명해줄게. 이런 또 연예인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연예인들 이야기는 이제 뭐 그만하시고 이제 한번 제가 봤을 때 재미도 없고 사실 이제 이건 있던 거 우리 치과 가드리기 운동은 이렇게 연예인들 유치하기 위해서 막 매니저 부모님까지 다 공짜로 해주면서 아니면 심지어 솔직히 까놓고 매니지먼트 회사에 돈 주는 거 아니에요? 돈 주고 얼굴 팍 고치는 그런 걸 한 사례가 사실 좀 많죠. 제가 막 행위도 말할 수가 없고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실제로 스폰 해주는 정도가 아니고 시술을 무료로 해주는 정도가 아니고 돈을 주고 그게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양심상 의사로서 양심상 그냥 모르겠어요. 100번 양보해서 그냥 연예인이다 보니까 해줄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걸 돈을 주고 한다라는 것 의료를 그거는 정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이게 좀. 이제 그렇게 가다 보면 자기가 하는 행위 자체가 물론 이제 경쟁이 격화돼서 뭐 이렇게 광고도 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뭘 하는 사람인지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상품을 파는 거하고 상품 파는 게 뭐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상품을 파는 거하고 우리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치과 의사가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지가 하는 일은 사람을 치료해 주는 일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착한 도둑놈이라도 자기가 하는 일은 뭘 훔치는 거고 아무리 나쁜 치과 의사라도 자기가 하는 일은 사람을 고치는 거, 아픈 사람을 낫게 해주는 거라고. 이게 나쁜 환자라고 해서 아프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게 어떤 행위인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그걸 하다 보면 무심결에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이 뭐 치과 의사라는 게 전문직이라고 불리려면 서로가 동료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경고하고 감시하고 북돋아주고 하는 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싫은 거는 그 연예인들이 와서 하는 거는 좀 나 부럽긴 해. 연예인. 부럽긴 하죠. 정말 예쁜 여자 연예인들 오면. 진짜 예뻐요? 진짜 실물이 괜찮은 사람이 있고. 병원에 온 사람 중에 제일 예쁜 연예인. 제가? 우리 김현수 저는 지금은 요즘 뭐 많이 안 나오는데 이영하. 이영하? 이 영화. 근데 영화는 근데 원래 알았어요. 원래 이제 이 영화는 또 아니 왜냐면 영화가 저기를 연애하기 전에 연예인 연기하기 전에 원래 이런 오락프로 같은데 좀씩 나와서 개그맨들하고 원래 잘 알았어요. 맞아요 그런 거 같더라. 그래서 원래 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남창희 조사 이런 애들하고 다 친해요. 근데 이제 했을 때 저는 예쁜데 왜 안 뜰까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연기로 가가지고 또 대박 확 이렇게 떴죠. 근데 우리 직원도 그 얘기를 했어요.
실물로 봤을 때 솔직히 제일 예쁘다. 그리고 솔직히 다른 연예인도 많지만 이게 현 씨라고 있어요. 알아. 솔직히 실물로 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영화는 원래 제가 알고 있던 거니까 잘 예뻤어요. 솔직히. 예. 제가 지금 36번 메조 보컬 캐널에 나이타이 뿌려 먹어놨는데 그게 지금도 그 마음에 걸리고요. 혹시 이 씨가 환자로 와가지고 그 36번이 아프다고 하면은 그 나이타이 그게 생각보다 잘 부러지는 거니까 저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제조사에 항의하라고. 그게 아니 근데 너무 나쁜 놈이라고는 하지 마시고 그게 저도 부러질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네가 참 좋아 짠짠짠 하고 저도 너무 떨렸으니까. 왜냐면 솔직히 제가 실물 봤을 땐 제일 예뻤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런데 떨리니까 더 부러졌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패스가 딱 들어가야 되는데 패스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NOC를 안 아플 때까지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고 해서 지금 통증 없어졌긴 했는데, 어쨌든 뭐 그 뒤로 이제 또 딴 치과도 이제 많이 가셨겠지만 36번은 진짜 사연도 좀 있었고 저도 좀 떨렸다라는 거. 어쨌든 치과계에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 업자들, 직원들 뭐 이런 것도. 설문조사 한번 해볼까요? 다음에 이런 원장 진짜 싫어. 직원들 설문조사? 그러다가 우리 막 읽으면서 너무 뜨끔해가지고 재미있겠네요. 원장들한테도 도움되고 직원들한테도 도움되고 이런 원장 정말 싫어. 어때요? 근데 아마 그거는 어디 조사된 게 있을 거야. 분명히 위생사 커뮤니티 같은데. 네. 그렇겠죠. 뭐 직무 만족도 어쩌고 해가지고 어떤 원장 이름을 대는 거야? 어쨌든 한번 제가 그러면 그 덴탈 어워드 지금 뭐 사이트 그거밖에 뭐 아무 원래 저희 동문 아카데미 사이트였는데 지금 망해가지고 안 쓰고 있는 사이트니까 거기다가 이런 원장 정말 싫어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덴탈 어워드랑 페이스북이랑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이거 듣고서 뭐 이제 다- 팟빵에 올리면 댓글 달 수 있잖아요. 다 정말 이런 원장 정말 싫어. 그럼 사탄에서는 그리고 저한테는 직접 찾아와서 저는 그런 원장 싫어요. 딱. 사탄에서는 그거 진짜 얘기해 주시면 또 진짜 사탄 같은 원장 사탄 같은 원장 또 한번 소정의 상품을 그리고 여기는 지금 저희가 원래 팟캐스트 녹음실에 녹음을 하다가 워낙 시간이 안 맞고 오늘 또 전문 치유제 토론회가 있어가지고 저는 전문 치유제 확대 시행을 찬성하지만 그 토론회장에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거 거기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했으면 맞아 죽겠던데. 근데 그 용기가 왜냐면 또 김욱수에 모셔가지고 우리 김욱 만났어. 그래서 김욱 선생님 만났어. 김욱수 선생님께서 거기서 또 전문 치유제 확대 하는 사람을 또 막 대놓고 저렇게 맞는다니까? 잘못하면 아니 맞는다니까? 근데 말씀은 주구절절히 맞아. 그렇지만 솔직히 저는 김어준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유가 그 사람의 용기 그다음에 철저함 그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물론 김욱쌤은 김어준처럼 철저하진 않지만 그 용기 그 용기 근데 그게 중요해. 철저하고 용기가 있어야지.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게 이상한 거지. 아니 그래도 그렇게 또 허술하진 않으세요. 그렇게 허술하지만 오늘 그때 어쨌든 같이 패널로 참석하신 우리 원장님 어쨌든 솔직히 김욱 원장님 말씀이 좀 강하긴 했지만 전문치유제하다는 의견으로서 반대의 입장인 저희가 들었을 때 설득력이 있었어요. 넘어갈 뻔했어요. 그럼 대단한 거죠. 제가 넘어갈 뻔했어요. 그러니까 반대 입장에 있는 김환 선생이 넘어갈 뻔했다는 건 대단한 거죠. 네. 어쨌든 지난 한 주 그러니까 우리 2탄 녹음하고 그 후는 전문 치제가 조금 이제 뉴스의 중심이 있었죠. 근데 이제 보니까 전문 치제에 대해서 치과의사가 아닌 분들이 이렇게 듣는 분들은 이게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아까 그 의견 팟빵 의견에 어떤 일반인이 듣고 맞아. 왜 건강 관리 이런 건 안 쓰냐 막 그렇게 쓰셨는데 본인이 잘못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프로가 전혀 아니고 그 일반인 분들에겐 죄송하지만 잘못 들으시면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들으세요. 혹시라도 제가 치과 의사로서 정말 100% 저희 어머니 아버지 이름 제가 가장 사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을 걸고 확실히 일반인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정보를 하나 말씀드린다면 싸다고 광고하는 치과만 안 가시면 됩니다. 그게 절대 진리예요. 지금 건강관리고 뭐고 글로 봐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틀린데. 그리고 직접 치과 가서 열었다면 어느 정도 실력들은 다 된 거고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런데 그 상태에서 뭐 싸다고 하고 뭐 다른 사람은 다 어느 정도 하는데 유별나게 이상하게 여기는 뭐 싸거나 아니면 유별나게 빨리 하거나 유별나게 뭐 하다 그러면 뭔가
그렇죠. 이상한 게 있는 아니 거죠, 상식을 환자 여러분들 상식을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싼 치과가 광고를 왜 합니까? 싸고 자라면 미어 터질 텐데 아마 지금 다 디스크에 목 디스크에 다 허리 디스크에 병원 다 망가지고 난리가 날 텐데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싸다고 광고까지 해요? 근데 문제는 또 하나 그게 싸지도 않다는 거죠. 실제로 보면. 그렇죠. 일단 들어가서 그냥 미끼였던 거죠. 이런 거죠. 딱 해서 보면 안 해도 될 거를 10만 원 해주는 거야. 안 해도 될 거를. 안 해도 그런 거지. 그 세일할 때 남자하고 여자 차이가 있잖아. 남자는 10만 원짜리를 10만 원짜리를 꼭 필요한 10만 원짜리를 15만 원에 사오는데 여자는 필요 없는 거를 필요 없는 10만 원짜리를 5만 원에 사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얘가 이상한가? 어쨌든 간에 싸지도 않다는 거지. 실제로 보면 이게 싼 듯하지만 광고는 그렇게 하지만 가서 진료를 받다 보면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해서 내가 모르는 희한한 얘기를 하고 나의 그렇죠. 불안감을 조성해서 결국은 싸지도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이런 게 얘가 비일비재예요. 그렇죠. 엄청나게 그러니까 많아요. 싸다고 의료는 상품이 싸다고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신발이 지금 2개가 있어요. 그래도 그냥 운동화 사러 가서 또 하나 사도 됩니다. 또 3개 있으면 어때? 그렇지만 치료는 2개 해야 된다면 2개를 해야 되는 거지. 3개를 싸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가 7 그래서 만들고 그런 놈들이라고 해도 돼. 그런 놈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 별로 안 썩지도 않은 이빨들 다 썩었다고 해서 간단하게 떼우고 싸게 떼어주는 거. 그 다음에 임플란트 저렴하게 해서 몇십만 원을 한 다음에 뼈이식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엄청 더 뼈이식 값 해가지고 결국은 더 비싸게 받는 거. 왜? 걔네들이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는 싸다고 광고하지만 치과 의사들, 치과 직원들한테는 돈 벌려면 우리 치과로 오라고 광고해요. 그게 어떻게 이게 맞는 상황입니까? 환자 여러분들 정말 속으면 안 됩니다. 한번 가볼까? 네. 환자분들, 일반인분들이 실제로 이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광고나 이런데 인테리어나 이런데 현혹되면 안 되는 거죠. 김영삼 원장님 그 치과도 인테리어 화려하지 않다고. 화려한데 일부러 기스 낸 거야 이거. 아니요, 인테리어 보셨지만 저희는 그냥 나무 우드에다가 유리 이렇게 하고 저희는 대리석을 제가 또 못 쓰게 해요 많이. 왜냐면 너무 나는 그런 환경에서 근무하는 게 마음이 편치 않다. 나는 그냥 딱 받치는 그 정도 이상은 아예 못하게 합니다. 그 사치는 내가 그걸로 포장하는 것 자체가 내 자존심 상하다. 저는 13년 전에 강남역에 개원해서도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졸업이라고 딱 써서 붙이고 딱 그렇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오히려 더 잘 되고 사람이 진실되고 그렇다고 경희대에 나왔는데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그렇게 딱 써붙이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그렇죠. 왜냐면 어쨌든 간에 이제 뭐 그 일반 분들도 들으신다면 혹시나 들으신다면 김영삼 원장님 말씀. 그러니까 화려한 인테리어도 조금 그렇다지만 광고라든지 뭐 이런 거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꾸준히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병원인 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게 원장이 잘못했어. 뭐 물론 동네에도 이상한 놈들이 있긴 있죠. 아까 이제 김영삼 원장님 얘기한 대로 36번에 나이타이파이 뿌려 먹었어. 그러면 가서 이거 어떻게 해요? 계속 찾아갈 수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계속 찾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김영삼 원장은 괴롭겠지만 찾아 오시지 마시고 환자 입장에서는 야, 뭐 당장 뭐 이렇게 치료하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만 이 병원은 어디 가지 않고 꾸준하게 나를 봐주는구나. 이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환자분들이 굉장히 이제 원하는 게, 한 방에 그냥 나를 해결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보다 내가 적어도 이에 대해서는 이 사람한테 계속 평생 물어보면 되겠다. 그렇죠. 이런 믿음을 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믿음을 줄 사람이 광고를 해서 생전 보도 못한 이상한 데서 사람을 모으려고 하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괜찮은 치과 의사는 이미 팬이 많아서 굳이 광고하지 않아도 다 먹고 살고 있어요. 우리 인치과만 해도 사람이 그냥 미어터져. 휴가철인데 미어터진다. 내 교통사고 나서 직원들 휴가를 보내야지. 직원들 휴가를 안 보내니까 직원들이 미어터지죠. 원장님한테 보겠다는 거지. 왜냐? 해보니까 좋다는 거야. 주변에서. 광고가 필요 없어요. 내가 해보니까 좋다는 거지. 이 병원은 꾸준히 해준다는 거지. 아니 이제 일반인이 지금 듣고 있는데도 이 가정하에 지금 인치과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이건 진짜로 광고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저는 사랑 치과 강남역 10번 출구 말을 하지 않잖아요. 아니 나도 얘기 그죠? 걸어서 3분밖에 안 걸리지만. 무식결에 나오는 거야. 이게 워낙에 주변에서 하니까 난 얘기하지 말았는데 하도 들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녹화가 좀 늦은 게 이 전문치 이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토론회가 있어서 이제 김영삼 원장님이 이제
그 찬성이지만 다수 개방 찬성이지만 한마디도 안 했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예, 토론 자체가 김영삼 원장님이 주최한 게 아니고 예, 저는 그냥 객석에 있는 거고 이 최근에 추진되는 여러 가지 일련의 전문 취재 다수 개방을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복지부가 의견 수렴 없이 하는 거 아니냐 측각에 여러 의사들이 무시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 섞인 여러 회원들의 지적이 있었고 그 지적에 대해서 오늘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난주에 지난편 방송되고 나서 그런 부분들이 꽤 많이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 저는 찬성이긴 하지만 어쨌든 선거 과정에서 같이 이제 싸웠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제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진정성을 있게 저는 그러니까 이게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찬성이지만 내 의견까지 뭐라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왜냐면 대한민국에서 내가 의견을 나는 결정된 건 따른다라는 전제하에 내 의견을 말한 거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라. 건전한 토론이 있으면 나는 내가 가서 의제기하고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건강보험 전문가로서 진짜로 중복상정이랄지 다른 여러 분야에서 그냥 얘기를 한 거다. 그렇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집행부에서 아니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선거 과정에서 이야기를 하고 피력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뭔가 움직임이 있는데 하다못해 오늘 토론회 같은데 나오지도 않고 그냥 시의신보 기자도 안 온 것도 제가 기억나는데 혹시 왔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아는 사람 없었고 그거는 혹시 왔을지도 모르니까 그거는. 근데 진짜 왜냐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없었어요. 치과신문은 왔었고 근본적으로는 자기들이 어쨌든 간에 공약사항으로 내세웠고 했는데 그거를 지금 최소한 자기들 공약사항을 지키도록 지금 어찌 보면 이것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후원까지는 아니지라도 참석하고 지금 상황을 설명하고 네, 후원은 아니고 후원하는 거는 웃기고 그건 웃기고 근데 이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공약을 했으니까 지키겠죠 하는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안 지키는 건 아닌데 지키는 것도 아닌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얘기를 해놓고 내가 이걸 막겠다 했으면 최선을 다해서 막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겠다고 서 있기만 하는 거지. 째려보면서 이렇게 딱 해서 아니 그러니까 나는 막으려고 그러니까 했다. 제가 거지. 그러니까 나는 저는 그럴 수도 있다. 그것도 사실은 보면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거죠. 저는 때리는 걸 찬성하지도 않았지만 때린다고 했으니까 그냥 때려봐 이러는 주제인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뭐 이제 뭐 그전 집행부도 있었고 뭐 이렇게 봤지만 적어도 약속을 했으면 최선을 다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까 지적한 대로 내가 이게 옳다고 약속했다. 그러면 옳은 대로 나는 이거 반대다 했으면 반대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진정성을 보여야 되는 거죠. 적어도 그 전에 아까 이제 뭐 잠깐 얘기도 했지만 이제 지난 그 경우에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나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옳고 그름을 떠나서 굉장히 해서 들이받았단 말이에요. 실제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거 저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이 방법도 있을 텐데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실제로 링에 올라가서 붙었단 말이에요. 근데 공약을 지킨다는 그것도 김철 씨는 혼자 붙었다고 하더라고. 뭐 나는 근데 가는 데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김철 씨밖에 그런 없었다고. 것도 아니야. 그 뒤에 보면 내 이제 그 중간 사실은 그냥 링 위에 그냥 막 링 위에 이렇게 올려놔서.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공약을 하거나 약속을 했으면 이게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지키는데 난 지키느라고 최선을 다했다. 봐라 링 위에 서 있지 않느냐 하지만 링 주변에 있거나 아니면 회원들은 바보가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그냥 서 있는지. 그쵸. 아니면 열심히 하는데 제가 그냥 머리가 미련해서 열심히 하는데 머리가 미련하다든지 아니면 제가 진짜로 머리도 좋고 해서 맞아주다가 나중에 카운터를 노리는지를 다 안단 말이에요. 그걸 다 알기 때문에 회원들이 얘기하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나의 진정성이 회원들이 이해 못하거나 뭐 이러는 게 아닐까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전문 취재 그거에서 복지부로 급습해서 방문하신 것도 있었잖아요. 나오거던데. 그거는 제가 현 이사가 아니라 잘 모르는. 아니 그 신문 기사로 저는 봤으니까 저신보 같은데 이제 또 뭐 기자들이 또 급습했는데도 기자는 같이 따라갔나 보죠. 이렇게 급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기자들이 가서 급 방문해서 의자를 놓고 나란히 앉아놓고 사진을 찍으셨던데 어떻게 급 방문해서 근데 그까지도 했나? 그거는 여러 가지 그거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 회원들한테 노력하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안 보여주고 막 땀 흘리고 하는 게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노력하는 걸 보여주는데 이제 보면 미덥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사실.
진정성이 있었다면 의자에 앉아 사진 찍을 게 아니라 그 의자를 막 던지고 했어야죠. 아 근데 나는 그거는 실제로. 나는 그거는 있는 것 같아. 의자를 던지고 막 했더라도 야 우리 던졌다고 사진 찍을 수도 있지. 그 의자 던졌다가 지금 그 전문 체제에 뭔 일이냐 의자 던졌다가 다시 모아놓고 그러니까. 나란히 앉아 사진 찍고 집행부나 하는 사람들은 냉정해야 돼. 와 해서 내가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하고 농담 따먹게 하다가 복지부에서 만약에 상대를 해야 된다 그러면 갑자기 막 핏발이 쓰고 막 하다가 이제 나오면은 아유 오늘 뭐 먹으러 가지 대전에 뭐 유명하지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그럼 취업회장이 급습했다고 쳐요. 그러면 가서 그럼 취업회장 정도 측권사 전체 우리 3만 명의 대표 아닙니까? 그럼 갔다. 그럼 적어도 누구 정도로 만나야 되죠? 수야 씨 말고. 사무관 정도를 만나러 급습해서 20명이 갑자기 달려갔다. 아니 근데 그런 건 있어요. 그런데 보면 근데 물론 더 높은 사람을 만났죠. 취업회장이 가서 이제 예전 집행부에서 이제 제가 뭐 예전에 집행부 했으니까 취업회장이 가서 이제 김성현 회장 스타일이 그거예요. 그래서 뭐 의료법 개정을 할 때 막 뭐 땡땡에서는 뭐 저거 막 로비에서 됐다 하지만 하나하나에서 이제 논리를 갖추고 문제를 막 퍼뜨려서 기자를 난 다음에 국회의원실을 막 들어가는 거예요. 연락해가지고 열려 있으면 들어가서 쑥 들어가서 나 치과의사 옆에 누구라는 거야. 그래서 나 미친 사람인 줄 알았어. 저렇게 들어가도 돼 국회의원실을?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찾아가서 브레인은 김철 씨밖에 없었다고 그래. 그러니까 난 브레인이 보기엔 좀 창피하잖아. 그러니까 뭔가 문건도 갖추고 가야 되는데 손발을 따로 놀아. 외우고서 가는 거야. 국회의원실을 막 들어가는 거 가서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 국회의원도 치과의사 협회 회장이라니까 막 떼하지 못하잖아. 자기 이제 가야 되는데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막 뭐 땡땡 치과 얘기를 막 하면서 이런 거 문제고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문제라고 막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몇 번 해보더니 늘었어 말이. 내가 들어도 청산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한 국회 방 한 20군데 넘어가서부터는 논리가 내가 들어서 와 저 말이 맞다 싶은 거야. 그렇게 막 쳐들어가서 하는 거지. 국회의원이고 뭐고 간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한 100명을 넘게 만난 거예요. 실제로 설득을 그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야 뭔가 직능단체장이 그러고 다니는 사람이 없었거든. 뭐 또라이같이 이거 들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들어가서 막 대놓고 하나하나 설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했는데도 처음에 어땠냐면 그 이제 김상현 내 좋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의원만 만나는 데가 아니라 갔어. 의원도 없어. 보좌관도 없어. 비서가 아니라 여비서는 걔를 붙잡고 얘기를 하는 거지. 걔를 붙잡고 1시간. 여비서는 제가 담당인데. 그러니까 여비서라서 그랬나? 여비서라서 그랬나? 걔를 붙잡고. 그러니까 지위 고하가 없다는 거지. 내가 이걸 설득하겠다는 건. 그러면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사실 격이 안 맞은 거 있어요. 분명히 격이 안 맞는 건 그건 복지부 잘못이.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만든 상황. 취업회장이 급습해서 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문제. 국장이 나와서 앞에서 맞이하든지 물론 나중에 가서 면담했다는 얘기도 듣긴 했지만 최소한 이런 중요한 문제는 막 차관을 급습하든지 원래 좀 그 정도는 되나 아닌가 장관은 좀 일정이 있다고 치더라도 좀 급습하기가 어렵잖아. 어디 있는지 몰라. 급습하기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능력이잖아요. 어쨌든. 그렇지.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건 있어요. 가서 이제 사무관만 만나고 오더라도 저는 관계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나는 사무관만 만나고 왔다. 라고 해봐. 그래서 두고두고 부담하잖아. 와서 그런데 그 뒤에 지금 뭔가 되고 있는데 그냥 아까 이렇게 자세만 취하고 있고 안 싸우잖아요. 그럼 문제지.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세만 취하고 링에서 딱 자세만 취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본인들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더라도 지금 외부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외부에 그렇게 보인다면 그거를 알려내고 소통할 필요도 있다. 오늘 하는 거죠. 5주 가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찬성하는 사람인데 김옥수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넘어갈 뻔했어. 근데 김옥수 선생님 얘기 들으면 나도 많이 가끔 들 때가 있어. 근데 저는 이제 하고 이제 넘어갈 뻔했는데 김옥수 선생님이 또 리틀 김세형이다 이런 이야기가 리틀 김세형이다. 근데 조금 더 약간 더 논리적이고 조금 더 내용이 있는 김세형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아니 그리고 얼굴을 좀 더 모아야 돼. 회장님한테 혼나겠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요 솔직히 그렇게까지 김세형 회장님을 좋게 말하고 그 의지를 칭찬하신 분은 김철신 원장님밖에 없기 때문에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느꼈냐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본 사람이나 그리고 내 이제 여러 아까 얘기했던 주사보다 무서운 영리병원 이야기 그 책을 가지고 여러 이제
곳에 지부나 이런 데 가서 얘기를 해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방법이나 이거에 대해서는 다를 수 있다고 봐. 나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데 그거는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추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실제 일을 추진하려고 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법까지 바꿔냈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정을 한다고요. 그건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과연 어떻게 쓰일 것인가 하는 거는 또 다른 영역의 문제거든요. 실제로 보면 이제 결과가 늦게 나오긴 했지만 오늘 이제 건치신문에도 났던데 어디 땡땡 그게 구속 수감됐잖아요. 이제 구속 수감됐는데 그것도 이제 그 소문으로는 아니 소문이 아니라 그거는 정확한 그게 있어요. 소문이 아니, 아니라 공문서가 있어요. 공문서가 있어서 이거 여기서 밝히기는 소문은 어떻게 났어요? 그러니까 소문은 건치신문이 이제 그 취업 과징금 5억 먹은 거 있잖아요. 그 기사를 딱 때리니까 그그거는 구속된 거를 물타기로 이제 그거는 아니고 그거는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어. 그 기사가 그게 나왔는데 공정위 과징금에 대해서는 사실은 나오자마자 치과의사들이 그 다음 날부터 1인 시위로 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그 집행부도 있었고 건치 선생도 있었고 그다음에 덴포트에서 그거를 1인 시위에 나와서 그거를 항의하는 사람도 많았어.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지금 이제 그 안창현 선생님도 아마 1인 시위에 나왔을 거야. 다른 선거 캠프에 있었던 분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방법이야 어떻게 되지만 공정위의 판결에 대해서는 치과계가 모두가 분노했다. 그 인터넷에서 덴포트에 했던 선생이든 아니면 건치엔트 선생이든 집행부에 했던 선생이든 다 그랬단 말이야. 그거는 굉장히 결정문 자체가 경제적인 잣대로만 본 거야. 발표할 때 공정위 사무관이 그랬어. 뭐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자 어쩌나. 그건 의료고 난 모른다. 그냥 이거 서비스로 그냥 판단한 거다.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서비스업에서 영리병원 되고 안 되고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쪽 입장에서.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건 경제적인 논리니까 맞구나. 우리가 그래서 그냥 다 맞구나. 얘기할 것은 아니라고. 그 사람이 한 거에 대해서 물론 공정위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흔쾌히 야 우리가 잘못했네. 그럴 상황은 전혀 아니고 시민들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지.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은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땡땡 애들이 그렇게 보겠지. 땡땡 애들이 우리가 이겼는데 얘네가 물타기 한다 그렇게 보겠지만 그 결정문이 왔어. 그 구속됐잖아요. 구속된 그 결정문이 뭐 자세히 얘기하기로 했지만 딱 공문서가 이제 전달된 게 그 시점인 거죠. 그래서 보면 어쨌든 뭐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뭐 까마귀 적절할 때 떨어져 준 거지. 뭐 그럴 수 있지만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게 공정위 사건에 대해서 나는 정말 지금도 그 판결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4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4가지 이유 하나하나에 대해서 뭐 클린치과 운동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걸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반박할 여지가 충분히 있고 또 하나 설사 그 증거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거를 의료라는 거의 특성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상태에서 그냥 일반 상품으로만 취급한 거에 대해서도 뭐 판결하신 분들 가족하고 다 거기 가서 치료 받아 보시면 그런 거를 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래도 우리 의사들은 제대로 치료를 해준다니까 그런 분들도. 근데 그건 너무 심한 것 같아. 아무리 판사가 잘못 판결했다고 하더라도 거기 가서 치료받으라고 한 건 제가 너무 심한 것 같아. 그렇지. 그래도 김영삼 원장님은 진짜로. 그 판사가 와도 치료해줄 거잖아. 최선을 다해서 뽑아줄 거잖아. 그렇죠. 그렇지만 마취를 꼭 하고 뽑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판사님도 이제 거기 가서 치료를 받아 보시면 정말. 근데 사실은 이제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제 1, 2회가 나가고. 중간에 재밌다가 너무 어려운 얘기만 좀 있었다. 이거 불만이 많아서 오늘은 최대한 좀 안 하려고 했는데 이놈의 전문 취재가 거기에 딱 걸려 있어가지고. 근데 김영삼 원장님하고 저하고 친구층이 다른 것 같아. 내 친구들은 농담만 하고 뭔 얘기를 한 게 하나도 없다. 많은 거야. 친구층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너는 김영삼 원장하고 재미나게 농담만 하고 도대체 그걸 뭐 했냐 하는 거지. 근데 이제 김영삼 원장님 친구들은 재밌을만 하면 못 쓸다는 얘기한다는 거지. 그럼 적절히 잘 조화가 되는 건가요? 이게 근데 적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양쪽이 다 불만인 거야 지금. 그래도 어쨌든 뭐 욕이라도 해주시는 게 감사하고요. 근데 솔직히 김철신 원장님 책 광고를 사실은 지금 저는 사실 책 쓴 게 지금 거의 10권이 넘는데도 한 권도 광고하지 않았는데. 네, 아니 근데 그거가 이제 지금 광고하는 거야. 너무 아니, 오래 주사보다 무서운 영리병원 이야기. 이거는 이야기인데, 요 시점에 꼭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아니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그 김영삼 원장의 건강보험 달인되기 군자 출판사 달인되기 2014년판 그게 진짜 그게 정말 괜찮은데도 저 홍보를 안 하거든요. 아, 그쵸. 우리 치과에도 있지 않나? 이제 치과 건강보험 달인되기 이제 2014 군자 출판사인데 솔직히 저는 제가 쓴 책이지만 너무 괜찮아. 아니 진짜 이러다가 강의가 안 팔리면 어쩔까? 강의 수강생 없어지면 어떡해? 책으로도 그렇게 이해가 갈 수 있나? 이런 느낌이 들 만큼 너무 책이 괜찮아. 근데 저는 사실 제 책 읽는 지금 제 책 사신 분들이 진짜 많이 계세요. 지금 거의 책과학의 책이 아시잖아요. 1000권 찍어서 3년 팔면 사실 성공한 책입니다. 책과학이 요즘. 그리고 요즘 1000권도 안 찍는다고 그러죠. 너무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근데 지금 나오자마자 1700권이 팔렸어요. 근데 몇 달 만에, 세네 달 만에. 그런데 저는 통인세를 받기 때문에 몇 권 팔리느냐고는 상관이 없어요. 한 방에 딱 맞고 그냥 1년. 나도 통인세 받아가지고. 통인세 받아. 근데 이제 안 사시면 이제 안 산 여러분이 손해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거죠. 여러분들 제목이 뭐라고 제목이? 건강보험 달인되기. 김영삼의. 네, 군자 출판사인데 안 사고 내년에 뭐 2015년판 보다가 2014년판 그립다 후회하지 마시고. 근데 저는 솔직히 내용이 뭐 괜찮다는 이야기로 하긴 했지만 저도 이제 왜냐면 건강보험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오랜만에 뭐 에이피코 했다 할지 뭐 이게 할 때는 저도 이제 이거 그 청구하는 바테크닉 같은 거 이제 잘 모르니까 제 책을 찾아본단 말이에요. 책을 찾아보면서도 깜짝 놀래. 어머, 이 책을 내가 썼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그런 건 써본 사람이 안 돼. 나도 그런다니까. 저자 김영삼 확인하고 제가 주사보다 무서운 영리병원 이야기 보자면 와 이런 거를 이렇게 쉽게 풀어내나? 근데 저는 제 책은 깜짝 놀랐어요. 후배들 많이 사고 그러는데 제 책은 솔직히 전 세미나 시간에는 아예 책을 못 펴게 해요. 책을 펴면 멈출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얘기가 자꾸 딴 데로 섰는데 지금 이제 전문 취재 얘기하다가 근데 중요한 일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지난주에 이제 전문 취도 사실은 첨예하게 나온 거라서 이게 이제 또 보니까 오늘 신문 보니까 하반기에 이현주 법안이 있었잖아요. 이현주 법안이 급하게 추진될 것이다 하는데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현주 기사가 났다고. 기사가 이현주 그 의원이 지금 보건복지위를 떠나고 딴 데로 옮겼대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냐면 그 법안이 있고 그 법안을 하는 것이 협회에서 하겠다 그러면 하게끔 감시해야지. 네. 제대로 하게끔. 그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얼마 전에 지난탄에서 얘기했죠. 7월 22일까지 입법 예고하겠다. 네네네. 입법 예고하겠다 했던 게 있잖아요. 영리 자회사 만드는 법안, 그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를 했는데 복지부에 입법 예고한 마지막 날까지 해가지고 100만 명이 넘게 서명을 전달한 거야. 그리고 게시판에 몇천 개가 반대 글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사이트가 폐쇄가 됐네. 아마 뭐 사고였겠지. 설마 그걸 가지고서 그냥 사이트에 글을 못 올리게 할 사람들은 아니지. 물론 이제 의심은 가는 행위들이 많긴 하지만 설마 그러진 않았겠지만 거기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그 되게 어렵지 않아. 의료 민영화 영리 자법인 잘 모르는데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반대를 하고 그리고 게시판에 그렇게 많은 댓글이나 의견이 온 거야. 의견을 널리 수렴해서 결정하겠다고 했잖아. 복지부가 다 했거든. 의견을 널리 수렴해서 하겠다. 그래서 널리 수렴이 된 거야. 이제 100만 명이나 넘게 하고. 그러면 이제 안 해야 되겠네. 수렴이 됐으니까. 안 하겠지. 설마 그거를 하면 그건 아니면 네티즌만 다 반대한다 이렇게 생각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100만 명 그게 네티즌들도 아직 활약을 안 한 게 초등학생이 방학하기 전이야. 그러니까 방학하고 나서 만약에 받았다 그러면 100만이 아니라 한 500만 원 되지. 초등학생이 다 달았을 텐데. 그러한 일들이 가능하게 한 우리 사회 시스템 그리고
그러하게 만들었던 뭐 선박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규제를 마음 놓고 완화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돈만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야 의료민영화도 그런 시스템을 또 만드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반대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고 보건복지부는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데 아니야. 국민건강.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100만 명이나 이렇게 하니까 내 생각에는 그랬을 것 같아. 자기네들도 하기 싫은 거야 사실은 이거를. 그런데 위에서 막 하라 그러고 기재부나 경제관료들이 하라 그러니까 하기 싫은데 총대를 맨 거야. 솔직히 복지부 공무원들도 의료 민영화 되면 자기들 엄청 피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하기 마찬가지. 싫은 왜냐면 거지. 사실 그 사람들도 100억씩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쪽이. 연금 나오잖아, 연금. 연금 나오나. 그런데 어쨌든 하기 싫을 거라. 그런데 이번 기회에 명분이 생겼잖아. 100만 명이나 반대하고 댓글도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러겠지. 아니 근데 복지부가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말귀를 통하는 사람이 이제 저기서 말귀가 통해야 될 텐데 그거를 통하시겠지. 잘못 통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예. 어쨌든 또 너무 또 어려운 얘기 했으니까 이제 마무리하는 쪽에서 이미 이제 끊을 사람 다 그만 들었고 다 끊었고 이제 했으니까 어쨌든 또 재미난 치과계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다음 호에는 이런 원장 정말 싫다. 우리 같이 한번 냉철하게 솔직히 나도 한 번씩 있었나? 뭐 어쨌든 이런 원장 정말 싫다. 이거 한번 우리가 뭐 또 조사해봐서 또 보고요. 또 나중에 또 시간 되면 이런 직원 정말 싫다. 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항상 뭐 늘 그래왔듯이 닥치면 닥치는 얘기. 어차피 얘기한다고 해놓고도 딴 얘기하고 또 그렇게 하니까 오늘 딴 얘기만 다 한 것 같은데. 어차피 지금 다른 거 아직도 지금 그 스포는 그러니까 광고는 아무것도 안 들어왔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책 광고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돈 좀 내고. 그래서 책 광고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좀 저희 여러분들 그 좋은 치과계의 어떤 소통 창구가 되고자 하는 이 노력이니까 여러분들 재미없고 오늘 조금 따분하셔서도 재밌게 들어주시고 또 좋은 의견 주시면은 저희가 반영해서 사탄에는 정말 사탄 같은 원장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마지막 인사 한번. 감사합니다. 네.